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에서는 매주 금요일 화제의 인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금요일에 만난 사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휴먼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서창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휴먼 아시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앞서서 그래도 뭐 휴먼 아시아 서창록 대표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휴먼 아시아는 2006년에 처음 설립됐고요. 네. 처음에는 아시아 인권 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은 것이 2011년부터인데 그때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개명을 해서 지금 휴먼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워낙 인권 상황이 열악하니까 네.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좀 노력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하나의 인권의 어떤 주도 세력이 돼서 이제 보호에 앞장서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개명을 하셨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뭐 불려지는 게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다 보면 그 이름이 왜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휴먼 아시아 이 느낌도 좋고 얘기하기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 직감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바꾼 네. 겁니다. 잘 개명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또 참여하는 분들도 사실 궁금합니다. 서창록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네.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2006년에는 그때 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지금 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그 이사장님이신 윤현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윤현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초대 그 암네스티 국제 암네스티 이제 회장도 해줬던 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사실 뭐 설립자시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때 뜻을 동참해서 같이 세웠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국장하고 이제 저 간사 2명이 이제 완전 스태프로 일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이사님들로 뭐 교수님들, 변호사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저희 직원은 3명이지만 저까지 4명이죠. 이제 저는 뭐 월급을 안 받는 이제 직원이지만 그 월급을 받는 직원은 3명이지만 저희 그 인턴들하고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젊은 같이 일하고 있죠. 사실 이런 휴먼 아시아 정도를 우리가 상대로 일을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말하면 그 소수의 정예 부대들이 활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만큼 더 애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이나 남미 국가 중에서도 인권 상황이 썩 좋지 않은 나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 범위를 아시아로 국한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아시아 지역이 가장 인권 상황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60%의 40억의 인구가 있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 한국 같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런 국가가 조금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취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중국 그 학자가 쓴 컬럼이 있었는데 네. 그 컬럼이 제목이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 책임이 있다. 그런 제목의 컬럼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시아에 47개국이 있는데
이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고 네. 한국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하는 컬럼이었고요. 네. 제가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은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라고 한국은 뭐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도 받고 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뭔가 좀 아시아 어떤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게 된 거죠. 네, 아시아의 사실 그 문명이 우리가 고대 문명을 보면은 상당히 깊이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인구의 60%, 한 4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떤 리더는 고사하고 참 열악한 인권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아시아의 인권 상황을 말할 때 북한 주민들의 사실 인권 문제를 첫 번째로 놓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뭐 북한 주민들, 우리 한 핏줄이 한민족이기도 하고요. 휴먼 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한도 아시아에 속해 있고 네. 또 북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근데 북한 인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북한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인권 활동을 하려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와 연계가 돼서 어떤 인권 증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뭐, 오랫동안 뭐, 설립한 지 10년이 됐지만, 10년 가까이 고민을 해왔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북한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어떤 다툼도 우리가 남남 갈등이라고 하듯이 북한 인권을 보는 것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그 한국과 세계 NGO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처음에 90년대 처음 이제 저도 뭐 인권 활동을 처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90년대만 해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북한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 몰랐었어요. 네. 근데 그런 정보를 알아내고 밝히고 국제사회에 가서 얘기하고 이랬던 것이 다 NGO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NGO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유엔에서도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그 법을 만들고 또 북한 인권 특별 보호관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는 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한국의 서울에 그 북한 인권에 관련된 서울 인권 사무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 논의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될 정도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이제 공유되기도 했고 또 북한도 이제 과거와는 달리 조금 압박을 받고 조금 북한 정권 차원에서 좀 변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조금 새롭게 이렇게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사정도 다르다 보니까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뭐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서 뭐 맞춤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나라별 접근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이 뭐 이제 크게 보면은 47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나라마다 다 뭐 환경이 다르죠. 뭐 종교도 다르고 법 체계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인권 상황도 다 다르고요. 각 나라마다 그 상황이 달라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뭐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같은 활동이 돼야 되고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라오스 같은 경우에 네. 그 저희 그 휴먼 아시아 그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라오스 저희가 지원해주는 학교에 좀 이제 보내주려고 네. 노력들을 했는데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책을 보내게 되면은 책을 다 검열을 일일이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검열에 걸려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기 있는 현지 그 초등학교를 지원해주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단들이 가서 교육을 통해서 좀 인권을 증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조금 특성이 달라서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인권 증진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나라별로 그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그 인권운동도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 인권 문제는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잘 될 거야 뭐 이런 오해도 사실 있어요. 저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느끼세요? 예, 저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참 그 어려움과 참 그런 걸 다 알고 또 뭐 간혹은 보람도 느끼고 합니다만은 뭐 아무리 많은 단체가 활동한다 그래도 그 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얼마큼 이제 그 상황에 맞고 필요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북한 인권을 이해하는 그 쳐다보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네. 또 탈북자들도 굉장히 많은 탈북자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다 그 생각들이 달라요. 그렇죠. 다 예. 똑같은 우리랑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신데. 예, 다원주의, 그 민주주의에서 뭐 당연한 걸 수도 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의 목표는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접근법에 있어서 뭐 우리가 그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더 인도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들이 굶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어떤 탄압을 하는 정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충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큰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뭐 평화 또 앞으로의 번영 이런 차원에서 좀 통합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은 뭐 더 많은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사회나 뭐 학계나 정부, 국제기구 다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먼아시아가 2006년에 설립됐으니까 뭐 거의 뭐 10년 정도 됐는데요. NGO로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10년 언제 지났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뭐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네, 지금 특히. 뭐 10년이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5년, 10년만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차별 없는 아시아가 되는 이제 걸 지향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역시 모든 NGO들이 많이 그렇지만 돈 문제죠. 네. 저희가 활동을 하려면은 뭐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NGO라는 것은 그 영리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 어떤 후원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후원을 받으려면 또 같은 뜻을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좀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뭐랄까요, 그 후원금을 계속 그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단체의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성격도 좀 변화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모금 활동과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2006년에 만들어서 그 어떤 큰 꿈을 이제 안고 만들었고, 또 사실은 아까 북한 인권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인권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네.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체계가 만들어지고 뭐 북한의 우방국인 미얀마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 네. 진짜 이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하나의 목적이었고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뜻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동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고 네. 저희가 그래도 계속 추진해왔던 것은 교육 활동입니다. 네. 어떤 청년 인권 활동과 워크숍 또 뭐 아시아 인권 포럼도 계속 개최를 했고요.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늘 어떤 인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육 사업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우리 멤버끼리도 제 생각은 그런 활동을 하면 돈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뭐 충돌 아닌 이견이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대표를 맡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인도 지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네. 예, 거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모금 활동이 좀 쉬워지고 그래서 모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모금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있게 되면 또 저희가 또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초창기 설립 당시보다는 저희가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의 인도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다 보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싶다가도, 남을 돕겠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누구나 갖고 계시다는 데 그렇죠. 대해서 참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 서창록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휴먼 아시아를 이끌면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좀 마음에 힐링이 될까요? 제가 뭐 가요를 좋아하는데요. 네. 조금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강산의 씨의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 참 네. 좋아합니다. 가사도 참 좋고요. 네. 특별한 이유는 뭐 어떤 게 인권이 있을까요? 열악한 사람들한테 네. 또 희망을 주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해서 잘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귀 기울여 보세요. 서울이 들립니다. 새검정 자아문 밖, 배꽃밭으로 소풍 가던 수줍은 갈래머리 소녀의 목소리도, 광화문 광장, 청계천변에서 들려오는 20살 청년의 힘찬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에서는 매주 금요일 화제의 인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금요일에 만난 사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휴먼 아시아의 서창록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받는 곳에 달려갈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외부적으로 다 막고 자기네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실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긴 하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인권이 있고 네. 또 보편적인 인권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따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세모나시아 같은 경우는 예. 말씀한 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난민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네. 특히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권 증진을 하는 인권 증진 사업을 좀 하는 그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사업 중에서 청년 인권 활동가 양성 이런 사업이 눈에 보이던데요. 청년 인권 활동가 어떤 얘기인가요? 이름 그대로 청년들 중에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10년 동안 이제 이런 청년 인권 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사업을 해왔죠. 네. 워크숍도 하고. 근데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지만 앞으로
인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 과정을 통해 간 사람이 그동안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예, 네. 지금 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유엔의 인권 기구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뿌듯하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이 수가 참 더 많아지고, 또 근데 사실은 청년인권 활동가라고 해서 꼭 인권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어떤 그럼요.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이렇게 배우고 네. 젊었을 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던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자기가 뭐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죠. 교수가 네. 돼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직장인이 돼서도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 감수성 그 얘기도 어떻게 말하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같이 열을 수 있을까요? 예, 그 교육의 방식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사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권이 네. 잘못 교육돼 있고, 네.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무겁고 이제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권이라는 거는 제가 감수성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것,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사실 인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난민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난민한테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내가 어떤 이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구나 어떤 이런 소명감이 생기고요.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하면요 상당히 뭐 무겁고 힘들고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서 난 인권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나누고 양보한다.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다면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한데 여러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은 정말 이 NGO의 힘 가장 크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재가 어떤 분야에 활동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일까요? 그 북한 인권 문제가 그러니까 북한 인권 이슈가 지금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논의되고 그 유엔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북한 서울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NGO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NGO가 없이는 이렇게 안 됐죠. 그리고 네. 뭐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인권 분야의 NGO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 역시도 그 90년대 말에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라는 NGO를 만나면서 네. 또 인권 분야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거든요. 네. 네. 그때 그 어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 스태프들을 보면서 나도 내가 어떤 뭐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저희 휴먼 아시아도 그렇고 많은 NGO들이 그런 그 청년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모범을 보이면 되겠네요. 모범을 보이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행동하다 보면 왜 애들은 말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엄마가 모범을 보이고 아빠가 모범을 보이면 그게 다 저절로 느껴지는 거고 똑같이 청년들한테도 우리가 스스로 정말 바른 길로 가다 보면 같이 따라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또 휴먼 아시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 눈길 가는 게 있는데 인권 코스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4주간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인권 코스. 이것도 예.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쉬운가요? 인권 코스는 제가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 그 고대 국제대학원의 그 이제 과목이기도 하고 또 휴먼 아시아랑 같이 협력해서 대학원생들을 그 인권에 대한 지식도 가르치고 또 인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하면서 또 현장감 있게
뭐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아서 네. 저희 수업의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아, 네. 그래서 외국도 다양하게 뭐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 또 유럽 지역에 네. 인권 선진국, 후진국이 다 네. 들어와서 굉장히 그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자기 나라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고 네. 많은 지식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제 생각에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 인권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식을 인권에 대한 뭐 인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인권 활동가들 또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서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체험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뭐 저희 고려대학 학생뿐만 아니고 인권에 관심이 있고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캠페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도 사실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인권 상황이 달라지니까 조금씩 변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떤 식으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요? 예, 캠페인은 뭐 그러니까 그 인권 NGO로서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그 초기에는 뭐 주로 이제 거리 캠페인을 많이 했죠. 거리 캠페인이요. 저희가 네. 그 뭐 난민들 로힝기아 난민 그 거리 캠페인을 사실 저희가 처음 했던 단체거든요. 지금은 그 미얀마의 로힝기아 그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참 2010년에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몰랐었군요. 네, 몰랐었죠. 네.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다양한 기법을 이제 쓰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그냥 그 팻말을 하나씩 들고 홍보하고 이렇게 캠페인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주로 이제 정보화 사회의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만나보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난민이 많거든요. 네네. 난민이 뭐 몇백 명이 사실 있는 사람들이 모르죠. 또 김포에 가면은 그 준모인 난민촌이 또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또 가서 또 현장 체험도 하게 하고 학생들을 그런 체험을 통한 거를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런 식의 또 캠페인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캠페인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떤 캠페인이었나요? 거리 캠페인? 거리 캠페인 뭐 그 사람마다 이제 그게 있지만 그게 좀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거리에서도 그냥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네. 서 있으면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예. 요즘은 워낙 그런 1인 네, 너무 캠페인이 그게 많이 많으니까. 늘어가지고, 네. 그런데 뭐 한쪽에서 그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 또 준모인 난민들도 와서 같이 있고 네. 뭐 이런 식의 좀 다양한 모습의 그 캠페인을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예, 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의 많은 나라 중에서 뭐 특히 집중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지금 사실 뭐 아시아 인권 휴먼 아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를 다뤄야 되지만 네. 현재 집중하는 곳은 이제 네팔하고 라오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팔은 저희가 뭐 처음에 그 지역 사무소를 설립한 지 뭐 벌써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네팔은 뭐 가장 그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아동 노동이 심한 나라고요. 네. 아동들이 뭐 교육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좀 교육도 시켜주고 아동 인권을 신장시켜주고 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무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저희 그 로타리 클럽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거기 도서관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지역 그 사무소가 굉장히 활발히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사실 최근에 그 네팔에 큰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 지진이 나서 저희가 그 도와주고 있는 버디케이라는 지역에 거의 절반의 가구가 지금 파손돼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서 요즘에는 그 가구 지어주기 캠페인을 좀 해서 네. 상당히 많은 모금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라오스는 라오스의 그 시골 지역에 네. 밀림 지역인데 학교가 이제 버려진 학교가 하나 있어서 네.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인데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자원봉사당도 보내서 교육 활동도 하고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제 어린이들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네. 네팔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네팔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요. 예. 아. 학교 갈 필요가 없다. 와서 자기 일 도와주고 노동을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네팔이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도 뭐 여기서 뛰어넘을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 어떤 잘못된 인식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활동을 하면 애들은 재밌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왜냐하면 재밌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뭐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네네.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이제 뭐 활동을 하죠. 학교는 사실은 거기 학교 너무 열악해서요. 있기는 있는데 진짜 열악해요. 학교 가면은 배울 게 없어요. 선생님들은 몇 명 없고요. 예. 그 선생님들도 다 자원봉사자들이신가요? 저희 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현지에 뭐 얼굴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바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권 상황이라는 게 딱 무슨 답같이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떨 땐 더 나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사실 그렇게 좀 학교 보내시면 됩니다 했는데도 보내는 것도 싫고 이럴 때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해결하시면서 그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나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머니들, 네.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위한 뭐 뜨개질을 가르친다든가, 네. 뭐 재봉틀을 가르친다든가, 또 그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분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네. 또 뭐 기쁘게 아이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좀 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말 네팔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대한민국 휴먼 아시아를 분명히 기억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참, 또 감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10년을 넘었으니까 20년, 30년 후도 좀 바라보면서 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예, 많은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인 목적이 네. 이제 차별없는 아시아를 만들고 또 인권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권 보호 체계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주에 지역 인권 보호 체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걸 만드는데 어떤 시민사회가 이제 주동이 돼서 정부를 움직이면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의 단체들과 많이 연계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그 단체들과 또 유엔과 각 국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교육 사업, 교육 훈련을 통한 인식 개선 사업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어서 다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휴먼 아시아에 와서 꼭 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네. 특히 인권 활동가는 네. 꼭 휴먼 아시아에 와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진짜 인권 전문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관으로 네.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인권 코스 같은 거 꼭 들어야 되겠네요. 네. 오시죠. 제가. 네. 그러면 인권 코스는 아까 14주 정도의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아까 다양하게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금요일에 만난 사람 휴먼 아시아의 서창록 대표랑 함께 봤습니다. 오늘 좀 이 아시아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